부대장님이 지금 전달을 잘못하신 거 아니야? 그러게, 한국으로 간다고? 아니, 우리가 왜 한국으로 가? 그러게, 한국에서 우리한테 배워야 하는 거 아냐? 한국에서 공동훈련을 하다니. 왜 하필 한국이야? 특수부대의 활동과 훈련은 국가의 국방 및 안보 정책에 영향을 받는데요. 민감한 정보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죠. 특수부대 간의 전문 훈련은 부대 간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특수부대인 야만 부대원들이 한국으로 훈련을 간다는 소식에 여기저기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에서도 특수부대에 속하는 야맘은 국경경찰, 대테러 특수부대에 속할 만큼 정예요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불만에 가득한 야만 부대원들, 한국에 방문해서 뜻밖의 것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 특수부대인 야맘에 소속된 요나단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남자들도 그렇겠지만 군대 이야기는 각종 사건, 사고와 특이한 경험들이 담겨 있어 이야기가 끊임없죠. 제가 속한 야맘은 SWAT로 인질 구출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테러 공격이 잦은 이스라엘 특성상 집단 경비 및 대테러 작전의 비중이 타국 경찰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편이죠. 적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병력의 규모에 비해 최정예 부대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아마 세계에서 실전 경험은 가장 많을 겁니다. 더구나 저희 부대는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3년 이상 복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방위군의 특수부대의 대원들이 지원하는 곳이죠. 선발훈련은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진행되며 이후 추가로 4개월이나 특수훈련을 더 받습니다. 저희는 경찰 특수부대이지만 다른 나라의 경찰 부대와는 다르게 오직 대테러와 인질, 구출 등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전문 부대죠. 지금까지 국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상황에 투입되었고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우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경찰 특공대 전술 대회인 어반실드에 참가하며 그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2010년, 2011년, 2013년 대회에서 우승했거든요. CQ 비교리를 개발한 저희이기에 세계 최고의 경찰 특공대들이 공동훈련을 제안해오죠. 한국도 아마 이러한 이유로 저희와 공동훈련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국이라니. 더구나 실력도 우리보다 아래일 것 같은 한국에서의 훈련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되었고 저희는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기내에서 식사했지만 마침 도착 시간도 점심때라 저희는 이동 전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정말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더군요. 미슐랭 스타 식당부터 유명한 맛집까지 있어 공항에서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한국에 온 기념으로 한식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갑자기 종업원이 갑자기 의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저는 망가진 의자를 두다니 실망이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의자 아래에 외투나 가방을 넣는 수납용 의자였던 거예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아이디어에 놀랐습니다. 푹신푹신한 쿠션 아래 숨겨진 편리한 수납 공간이라니요. 어떤 음식을 먹을까 고민하다 저희는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어딘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본 것 같다는 동료의 추천이었죠. 그렇게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다 옆 테이블을 보았는데 신기한 광경을 보았죠. 갑자기 테이블 옆을 열더니 수저를 꺼내어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세상에, 좀 전에는 의자에 수납 공간을 숨겨놓더니 이제 식사도구까지 이렇게 숨겨져 있다니.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지 테이블 옆 수저통에서 수저를 꺼내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렇게 놀라하며 두리번거리다 그만 팔꿈치로 테이블에 있는 무언가를 누르고 말았어요. 갑자기 띵동하는 소리가 들리며 직원분이 빠르게 찾아오시더군요. 제가 당황하자 테이블에 있는 호출벨을 가리키며 이걸 누르면 전광판에 어떤 테이블에서 눌렀는지 번호가 뜬다고 설명해 주더군요. 오, 이런 신박한 물건이 있다니 재미있고 무척 편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돌판 위에 불고기가 나왔고 음식 냄새가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음식의 양이었습니다. 전 분명 불고기 하나만 시켰는데 테이블 가득 차려진 반찬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 반찬값을 더 추가하려고 묻지도 않고 준 걸까 하는 생각에 기분이 나빴고 호출벨을 눌러 물어봐야지 하고 생각했죠. 저희가 음식을 먹지 않고 있던 것을 본 종업원이 다가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더군요. 제가 저희가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나왔고 저희는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테니 다시 가져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웃으시며 한국에서는 식사할 때 반찬이 함께 나온다며 반찬은 무제한이니 마음껏 드시라고 하셨습니다. 제 동료는 음식의 가짓수와 양을 보며 와우, 이거 도전이야? 이걸 어떻게 다 먹어라며 입을 떡 벌리더군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불고기는 달콤하면서도 짭조름한 소스가 배인 고기였는데 음식의 조화로움이 입안 가득이었습니다. 야채도 풍부하게 들어가서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어 건강에도 매우 좋을 것 같더군요. 제가 또 하나 매력에 빠진 건 바로 김이었습니다. 까맣고 네모나게 생긴 게 이걸 어떻게 먹나 궁금했는데 밥에 함께 먹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 먹었거든요. 이걸 무슨 맛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따뜻한 흰쌀밥에 김을 얹어서 먹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다. 놀랍다를 연발하며 먹고 있는데 마지막 한 점의 불고기까지 따뜻했습니다. 왜 뜨거운 돌판에 불고기를 담겨왔는지 알겠더군요. 수납의자와 수저함, 돌철판에 호출벨까지. 한국인들의 생각이 놀라웠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수준이 낮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기발하게 생각하는 한국인들이라면 전술도 뛰어나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더군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공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군사기밀이라 다 언급할 수 없지만 함께 훈련하며 만난 한국인들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특공대의 전술 요원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거쳐서 선발되어서 그런지 아주 우수한 인적 자원이더군요. 2015년에 열린 세계 경찰특수부대 전술대회인 어반 쉴드에서 8위를 차지했다고 하더군요. 첫 출전에 8위이거면 엄청난 실력이거든요. 해외팀들 입장에서는 첫 참가에 10위 안에 진입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화제가 되었죠. 저희가 함께한 훈련 중 하나는 레펠 훈련이었는데요. 높은 건물에서 줄 하나에 의지서 내려오는 훈련이죠. 저희 이스라엘 부대원들은 빠른 레펠 방법으로 유명한데요. 한국 대원들은 종류별로 레펠 훈련을 하고 있더군요. 다들 실전에 임하듯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별 역량은 차후에 이야기하더라도 팀원들과 눈빛을 주고받으며 미친 단합력을 보여주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고된 훈련을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함께 훈련을 받았던 한국 대원 중 대일소령이 갑자기 방문하셨습니다. 일정이 바뀌었나? 훈련이 추가되었나? 하며 궁금해하고 있던 저에게 노란색 박스 하나를 건네시더군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묻자 한국식 커피라고 이야기해주시며 마셔보라고 하더군요. 평소 커피를 좋아하던 저는 아주 반가운 선물이었죠. 그렇게 주신 커피를 마셔보았는데요. 첫맛은 달달해서 무슨 차인가 했는데 마지막에 남는 커피의 향에 믹스커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다시 대일소령님에게 찾아가 이게 도대체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웃으시며 외국에서는 보통 블랙커피를 즐기는데 한국 사람들은 믹스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있다고 하시더군요. 잠시 쉬거나 가볍고 편하게 마시며 기운을 차릴 때 믹스커피가 딱이라고 하시며 한국 사람들은 일을 하고 난투나 산책을 할 때 많이 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고된 훈련을 하고 난투 마시는 것도 좋고요. 예전에 광산이 무너져 매몰사고가 있었는데 2명의 광부가 믹스커피를 먹으며 버텼다는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무려 221시간 동안 고립된 상황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견뎠다니 대단했어요. 한국 사람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와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특징으로 탄생한 믹스커피라는데 맛까지 훌륭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라서 조금 거부감이 있었는데 먹어보니 달랐습니다. 딱 적당하게 달콤하여 피곤을 풀어주었고 커피와 크림과 설탕의 조합이 정말 딱 맞더군요. 그리고 무슨 원두를 썼는지 향도 좋았습니다. 더 깊은 풍미를 위해 우유나 설탕을 추가할 필요도 없는 데다 봉지만 뜯으면 바로 물에 타서 마실 수 있다니 너무 편리했습니다.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격도 비싸지 않다군요. 많은 양의 가격까지 저렴해 선물하기에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왕이면 한국 여배우가 있는 제품으로 구매해서 집에 갈 때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발명된 1인분 포장 믹스커피이고 특히 스틱형 포장재 제품은 간단해 보이지만 설탕향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 등으로 인해 세계 특허까지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세계 최초라고 소개해드리면 엄청 놀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한국의 군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이지만 세계적인 위협 국가인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매우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북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이스라엘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 때문에 군복무가 의무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전쟁에 대해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의무적인 군복무가 힘들기도 하지만 군대에서 배운 게 많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하죠. 그렇게 훈련이 거의 끝나가고 마지막 날 저희는 외부 식당으로 나가 만찬을 즐긴다는 소식이 기대했습니다. 훈련 기간 내내 맛보았던 한국 음식이 너무 매력적이었으니까요. 역시나 경험이 무섭더군요. 고깃집에 들어가자 의자가 눈에 보였고 전 외투를 자연스레 보관한 후 앉았습니다. 옷도 깔끔하게 보관하면서도 편안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역시 좋았습니다. 테이블 옆 수저함을 열어 식사 도구를 꺼내자 한국 사람 다 된 것 같다며 웃으시더군요. 와, 그런데 이건 또 뭐죠? 식탁에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웃으며 여기에 화로가 놓인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비큐라 함은 화로를 따로 두어 구워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렇게 식사용 테이블에 화로를 두다니요. 화로와 테이블을 오갈 필요도 없이 편히 앉아서 따끈따끈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 숯불이 담긴 화로가 나왔고 저희는 그 위에 갈비라고 부르는 고기를 올려서 굽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프가 아닌 가위로 익힌 고기를 잘라주는 모습도 깜짝 놀랐지만 직원분들의 친절함에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먹어본 한국 갈비의 맛은
그야말로 엄지가 저절로 올라가는 맛이었습니다. 초록색의 여러 쌈채소들이 있어 싸 먹어보았는데 맛의 조화가 훌륭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갈비는 밥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야채나 김치 그리고 옆에 있는 상추잎과 쌈장에 쌈을 싸서 함께 곁들여 먹으면 된다고 직원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불고기와는 또 다른 풍미가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맛있게 저녁을 즐기고 부대로 복귀한 후 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식당에서 옷을 벗어둘 때 의자 안에서 지갑이 빠진 모양이었어요. 지갑에 있던 돈도 돈이었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어 제게 너무 소중한 지갑이었거든요. 다시 돌아가도 찾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었지만 한국 대원이 걱정 말라며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저는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빈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약 5분 후 전화가 곧바로 왔고 지갑은 무사히 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고 난 후 다음 손님이 옷을 넣다가 발견하고 식당 주인분에게 지갑을 맡겼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군인이라 다시 외출이 힘들 것 같아 퇴근하며 부대로 전해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절대 가져가지 않는다니. 본래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고 굳이 내 물건이 아닌데 찾아주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았는데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훈련 기간 동안 저는 여러 번 놀라며 한국의 참 모습을 보게 되었고 한국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훈련으로 방문한 거라 한국의 다른 곳을 가보지 못해 아쉬운 마음입니다.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가족들과 또는 제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방문할 생각입니다. 그때 또 한국에서의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특수부대 요원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정말 군대에 관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해외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극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